60톤 강철 괴물이 엔진 소리도 없이 눈앞까지 스며든다면 전장의 상식은 그 순간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탱크는 굉음과 검은 연기, 지면을 울리는 진동으로 존재를 드러내는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내놓은 K3 수소 전차 구상은 그 공식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기름을 태우는 괴물의 시대가 저물고 열과 소음까지 지워버리는 전차가 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전차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장갑이 아니라 연료였습니다. 미군의 EM-1 에이브람스를 보더라도 막대한 출력을 내는 대신 연료 소모가 엄청납니다. 1km를 가기 위해 수리터의 기름을 쏟아붓는 수준으로 묘사될 만큼 전차 한 대가 움직이려면 뒤에서 유조차, 행렬이 따라붙어야 합니다. 전차 자체가 아무리 강해도 보급선이 끊기면 순식간에 멈춰선 고철이 되고 맙니다. 실제 현대전에서 기갑부대의 발목을 잡는 것이 적의 포탄이 아니라 연료 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K3가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한 친환경 구호가 아닙니다. 군수 체계를 뿌리부터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수소는 같은 질량 기준으로 가솔린보다 약 3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으로 제시됩니다. 여기에 수소 연료 전지는 내연기관처럼 복잡한 구동계와 대규모 냉각 장치를 줄일 수 있어 내부 공간 활용도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더 강한 장갑, 더 많은 전자장비, 더 정교한 전장 시스템을 얹을 여유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물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문도 분명합니다. 수소 탱크가 피격되면 거대한 폭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바로 이 안정성 문제가 세계 각국이 수소 전차 개발을 망설인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장은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날아드는 포탄과 파편이 뒤엉키는 공간인데 그 안에 고압 수소를 싣는다는 발상 자체가 무모하게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민간 수소차 기술과 방산 소재 기술을 결합해 이 난제를 정면 돌파하려 했습니다. 초고강도 탄소 섬유 기반 저장 탱크 충격, 분산 설계 화재 시 폭발보다 안전한 방출을 유도하는 구조가 그 핵심으로 제시됩니다. 전 세계가 놀라는 지점은 단순히 연료를 바꿨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전차라는 극한 환경에서 수소의 위험성을 통제하면서도 전투 동력으로 전환할 해법을 한국이 먼저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 동안 디젤과 가스터빈 체계에 익숙했던 전통 강국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문법을 바꾸는 쪽이 먼저 기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변화는 탐지 회피 성능입니다. 현대전에서 적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열입니다. 거대한 디젤 엔진과 배기가스는 적외선 탐지기와 열 추적 체계에 스스로 위치를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하지만 K3의 강점은 연료 전지 기반 체계가 뜨거운 배기 대신 물만 배출한다는 데 있습니다. 연소 과정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열 신호도 획기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밤이 되면 적의 열상 장비 속에서 유령처럼 흐려지는 전차, 바로 그 장면이 K3의 핵심 이미지로 제시됩니다. 소음 감소 역시 같은 축에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기존 전차는 수미터 밖에서도 지면과 공기를 흔들며 접근 사실을 알립니다. 반면 전기 모터 기반 구동은 훨씬 더 조용합니다. 야간 매복 상황에서 초병이 바로 앞까지 접근한 전차를 놓칠 수 있다는 그림까지 나옵니다. 이 정숙성은 단지 은밀성만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승무원 피로도까지 낮춰 더 오래 더 정확하게 판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귀를 찢는 엔진 소음 속에서 싸우는 것과 정숙한 환경에서 센서와 디스플레이를 보며 작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전투 조건입니다. 기동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기 모터는 저속에서도 큰 토크를 즉시 낼 수 있기 때문에 진흙탕과 험지에서 육중한 차체를 밀어내는 능력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즉 K3는 조용하기만 한 전차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빠르게 치고 들어가 치명적인 일격을 날리는 플랫폼으로 상상되고 있습니다. 장갑 차량의 역할이 단순한 돌파용 방패에서 스텔스 타격 자산으로 이동하는 순간입니다. 미군이 이 개념에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중동과 산악 지형에서 유조차 행렬을 지키느라 들어간 병력 비용 위험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소 보급 체계와 차세대 전차가 결합하면
기갑부대는 보급선의 족쇄를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멀리 가고 더 은밀하게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 엔진을 다는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전장의 작전 방향 전체를 다시 쓰는 일입니다. 한국이 더 유리한 이유로 이미 민간 수소차 넥소를 통해 수천만 킬로미터의 주행 데이터를 축적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런 데이터는 종이 설계나 실험실 시험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자산입니다. 내구성 충전 반복 온도 변화 대응, 실제 운영 효율 같은 정보가 쌓일수록 군용 플랫폼 전환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독일과 미국이 아직 군사적 활용을 깊게 검토하는 단계라면 한국은 실전 배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구체적 플랫폼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흐름이 여기서 나옵니다. 수소 연료 전지가 만드는 부산물인 물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전쟁터, 특히 사막이나 고립 지형에서는 물이 연료만큼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전차가 스스로 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발상은 단순한 부가 기능이 아니라 지속 전투력의 일부가 됩니다. 움직이는 화력 플랫폼이자 에너지 공급원 나아가 제한적이지만 물 생산 장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갑 전력의 개념이 넓어집니다. K3 구상의 또 다른 축은 풍부한 전력입니다. 미래 전장은 단순히 포를 쏘는 기계가 아니라 거대한 전력 소비 플랫폼이 됩니다. 주변 드론과 통신하고 인공지능이 표적과 사격 각도를 계산하며 전자전 장비와 능동 방어 체계를 동시에 돌리려면 기존 체계보다 훨씬 큰 전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레이저 무기 전자기, 펄스 방어 장치, 드론 통제 능력까지 연결됩니다. 결국 수소 연료 전지는 단순한 추진기관이 아니라 소형 발전소를 탑재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미국이 왜 한국을 주목하는지도 더 또렷해집니다. 미국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 거대한 기존 체계를 굴리고 있어서 변화 속도가 느립니다. M1, 네이브람스는 개량을 거치며 70톤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비대해졌고 수송과 교량통과 기동 부담도 함께 커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수소 기반이라는 새로운 조건으로 전차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수소 저장 위치, 무게중심 전기 모터 출력, 배분 험지 돌파 설계를 제로 베이스에서 풀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로 제시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은 모듈화입니다. 수소 탱크와 연료 전지 체계를 전차뿐 아니라 장갑차, 자주포, 무인, 보급 차량까지 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대 전체가 단일한 연료 체계로 묶일 수 있습니다. 경유와 휘발유 발전기와 배터리가 뒤엉켜 꼬이던 군수 구조가 단순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장에서는 복잡성을 줄이는 쪽이 곧 생존성을 높입니다. 이 기술이 바꾸는 것은 군대만이 아닙니다. 포탄 충격과 극한 온도 변화 거친 진동을 견딘 수소 저장 기술은 민간 대형 트럭 선박 미래 항공 모빌리티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K3는 전차 한 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방산에서 시작해 산업 전체로 번지는 거대한 기술 확산의 출발점으로 읽힙니다. 전차를 통해 검증된 기술은 가장 혹독한 조건을 통과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구상이 의미 있는 이유는 에너지 주권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국가는 전차의 성능을 장갑 두께와 화력 엔진 출력으로만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쟁에서는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안정적으로, 얼마나 적은 노출로 전투를 지속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수소 기반 체계는 바로 이 지속성의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립니다. 보급선이 길어질수록 위험도 커지고 연료 의존도가 높을수록 작전 자유도는 줄어듭니다. K3이 상징하는 변화는 전차 한 대의 성능 향상이 아니라 기갑 전력 전체를 더 오래 살아남게 만드는 구조적 전환입니다. 한국 방산이 주목받는 배경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민간에서 축적한 수소기술 제조 현장의 정밀 가공 능력, 전자장비 통합 경험이 하나의 체계로 묶일 때 다른 나라가 쉽게 흉내내기 어려운 속도가 나옵니다. 경남 창원과 울산의 생산 거점이 언급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설계만 있는 나라와 실제 산업 기반이 받쳐주는 나라는 다릅니다. 기술의 표준을 먼저 만들고 그 표준을 생산으로 연결하고 다시 동맹과 수출 시장으로 확장하는 나라가 결국 판을 주도합니다. K3를 둘러싼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전략적 계산으로 읽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10년은 에너지를 누가 더 많이 태우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생성하고 저장하고 분배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30년대 중반이 되면 기존 디젤 전차가 구시대의 유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시됩니다. K3 수소 전차는 아직 완성된 실전 자산이라기보다 미래 전장을 향한 거대한 선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선언이 던지는 충격만큼은 분명합니다. 전차는 더 이상 기름 냄새 나는 쇳덩이가 아니라 정숙성과 스텔스성, 대용량 전력 네트워크 전투 능력을 한 몸에 담은 하이테크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복판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이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